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개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행이 되는 데다가요. 이 서울 시내 전반적으로 정체가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오전 8시 20분 휴일 이른 아침 경부고속도로는 아수라장이었다. 차량 파손 20여 대, 사상자 10여 명. 최근 들어 일어난 교통사고 중 가장 큰 대형 사고였다. 동교차로 CCTV를 보고 있는데요. 양방향 모두 정체가 아직. 사고의 원인은 70여 미터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낀 짙은 안개였다. 안개, 소리 없이 다가왔다 어느 틈엔가 사라지는 가리워진 세계. 과연 우리는 안개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호수와 안개의 도시 춘천. 호수와 안개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은 한 해 240만 명의 관광객을 춘천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춘천에 안개가 끼는 날은 연평균 78일, 4, 5일에 한 번씩 안개가 끼는 셈이다. 이 가운데 50% 정도는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그럼 춘천에는 왜 이렇게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춘천의 안개 발생이 증가한 것은 1965년 춘천댐이 건설되면서부터다. 이후 의암댐, 소양강댐이 건설되면서 연평균 28일이던 안개 일수는 3배로 증가했고 이후 춘천은 안개 도시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안개 발생에 특히 댐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댐의 방류와 연관을 갖는다. 댐의 방류는 대기와 접촉이 없던 호수 심층부에 물이 방류되는데 이때 대기와의 온도 차이로 증발 현상이 일어나 안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주요 댐 주변의 안개 일수를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댐 건설 이후 진주는 18일에서 56일로, 안동은 43일에서 78일로, 충주는 57일에서 84일로 각각 연평균 안개 발생 일수가 증가했다. 대규모 댐이 건설된 춘천, 충주, 안동, 진주 등 모두 안개 다발 지역인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안개 지역 안동을 찾았다. 안동 지역은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된 후 연평균 안개 일수가 50일에서 78일로 증가한 곳이다. 그렇다면 이런 안개는 환경 변화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 그 가시적인 피해는 과수원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평균 2,700여 시간이었던 이곳의 일조량이 안개로 인해 2,100여 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사과의 품질을 결정짓는 일조량이 줄어들자 76년 안동댐이 건설되기 전 1,000만 평이 넘던 안동의 사과 재배 면적도 댐이 생긴 후 현재 800여만 평으로 줄어들었다. 안개로 인해 30% 정도가 높아진 습도는 살아있는 나무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곰팡이를 피웠고
뿌리부터 차츰 나무를 썩게 했다. 이로 인해 안동의 사과 생산량은 연 7만 톤에서 60% 수준인 4만 톤으로 격감했다. 여기 5천 평이랬는데 전체가 가수원이었습니다. 지금 우사지는 지역하고 저쪽 지역에 8천 평 우산지는 지역이 전체가 가수원이었고 이게 그 당시 벼고 밑에 걸 전부 이다 갖다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전부 사과 밑둥치입니다. 안동 지방의 사과 재배 면적도 1,000만 평에서 800만 평으로 줄어들었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또 난방을 옛날에 쓰던 그 전체 사과 박스고 여기가 저장고 아닙니다. 사과 그렇게 많이 하신 모양이 얼마나 했어요? 사과를 보통 1년에 한 3천 상자 정도. 예. 주인 잃은 3,000개 빈 상자는 안동댐이 건설된 지 24년의 안개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안동 지역의 또 다른 다목적 댐인 임하댐. 그 주변에서도 피해가 발견되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시설 채소를 짓고 있는 이곳에선 일주량의 부족으로 습도가 높은 지역에 발생하는 잿빛 곰팡이병과 역병 등이 자주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배추 수확이 8% 이상 감소한 것도 나타나고 있다. 김포공항에 시정 600m 이하의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어제 저녁 7시 반. 오늘 오전 11시까지 무려 15시간 30분 동안 안개주의보가 계속됐습니다. 지난 55년 김포공항 기상대 창설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안개였습니다. 안개는 통상 일출과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요즘 안개의 특징은 체류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최장 15시간 동안 안개가 지속된 경우도 있었다. 안개로 인해서 가려지는 시야는 비행기의 이착륙을 방해하고 시계 200m 이하의 짙은 안개는 비행기 이착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1년 중 비행기가 결항되는 날은 50여일. 이 중 80% 정도가 안개로 인한 것이다. 안개로 인해서 하루 70회 정도의 비행기가 운행을 중단한다. 일출 직전에 그 안개가 이제 생성이 돼가지고 일출 후 1시간 정도 이렇게 되면 소상이 되는데 그 시간대를 보면은 아침 5시서부터 9시까지가 거의 그 복사무가 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를 보면은 1시간 정도 더 늘어나서 일출 후에도 소멸이 안 되고 한 10시 정도 돼야 소멸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해의 공기 중에 부유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응결돼가지고 솟아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농촌과 달리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대도시의 경우 안개는 대부분 지표면의 냉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최근엔 그 안개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1950년) 기상대 창설 이후 김포공항의 안개 발생 일수는 매년 하루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안개 일수의 증가는 농촌 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내륙 지역의 연평균 안개 발생 일수는 28일 정도. 그러나 최근에는 그 발생 일수가 70여일까지 나타나고 있다. 춘천시 중도
의암댐이 생기면서 도심 속 섬이 된 마을이다. 100여 명의 주민들이 대부분 파와 오이 등을 재배하고 늘 의암호의 안개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독특한 환경을 안고 있다. 특히 수확기,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한 가을에는 거의 매일 안개가 끼다시피 한다. 최근엔 이들 주민 중 안개로 인한 기침과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밤에 잘 때쯤 되면은 뭐 새벽 6개쯤 되면은 기침 많이 하고 그렇죠, 지금도 와서.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데서 이제 그 안개 속에 이제 하우스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뭐 두통도 생기고. 경기도 양평군 팔당호. 팔당댐으로 형성된 인공호수로 이곳 역시 연평균 76일의 많은 날이 안개로 뒤덮이는 곳이다. 팔당호 옆으로는 쉼없이 기차가 지난다. 중앙선 열차다. 안개는 이곳 열차 설비의 절연 애자에 흡착되어 절연 효과를 저하시키고 전차 선로 설비를 부식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이곳처럼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과연 이런 안개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 3월 12일 양평의 신양수대교. 취재진은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학생들과 함께 안개를 채취하기로 했다. 이날 대기 중의 습도는 95%. 습도가 70% 이하면 안개 채취가 불가능하고 90% 이상이면 심한濃霧가 끼었음을 나타낸다. 안개가 가장 심하게 낀 시간을 택해 밤 11시부터 안개를 채취하기 시작했다. 2시간이 지난 뒤 80cc 정도의 안개 시료가 채취됐다. 이곳은 한국과학재단과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94년부터 안개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물질에 함유된 미세 성분의 종류를 알아내는 이온 분석실. 안개의 성분과 그 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은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양이온 분석과 음이온 분석이 그것이다. 분석 결과는 안개 시료를 분석했을 때는 제일 먼저 소듐, 그리고 암모늄, 포타슘, 양이온 분석에서는 나트륨, 암모늄,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5가지 성분이 발견됐다. 놀라운 건 음이온 분석 결과였다. 채취한 안개에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함유되어 있는 질산염과 공장의 매연에서 주로 발견되는 황산염이 다량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도는 pH 5의 산성.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양평에서 일반 증류수의 10배 이르는 산성이 나타난 것이다. 춘천에서 관찰된, 다시 말해서 모아가지고 관찰된 안개의 pH가 가장 낮았던 것은 3.8이에요. 그리고 청원 지역에서는 3.4 정도가 있었고 소백산 정상에서 한 것은 3.9 정도로 나타냈는데 평균 pH는 지금 약 한 pH 5.0 전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화물질의 농도는 일정하고 거기에 산성물질의 농도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pH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시료 채취 5일 후 또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다.
안개 시료에 진한 앙금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안개에 미세먼지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세균의 급속한 이상 번식이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료를 걸러내고 남은 앙금을 현미경으로 정밀 관찰해 보기로 했다. 그 속에는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최근엔 주로 공장의 매연에서 발견되는 석탄 연소 입자, 그리고 벙커 CU 배출 입자 등이 대기 중의 안개 속에서 발견됐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다. 오염의 배출원이 없고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양평과 춘천에서 어떻게 이런 성분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대체 이것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 해답의 열쇠는 대기의 이동 경로의 비밀에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되다가 서울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 우리나라 주요 대기 오염 지역인 수도권의 오염 물질이 북한강 기류를 따라 100km 떨어진 춘천까지 이동해 오는 것이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오염 물질의 이동을 강원대 김용국 박사는 6년 동안 뒤쫓았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굉장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이 그 서울 수도권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춘천 지역까지도 오염 물질이 이동되는 그런 현상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220만 대의 차량이 출근 전쟁을 벌이고 연간 자동차에서 33만 톤의 자동차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곳 서울. 전국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의 4분의 1이 이곳 서울 부근에 집중돼 있다. 그 대기 오염 물질로 한 해 200여 일이 뿌연 스모그와 방무, 연무로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곳. 서울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대기 오염의 주범이 바로 질소산화물이다. 또한 구로공단, 남동공단 등 서울 주변 산업단지에선 연간 11만 톤의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이들 공장이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에는 아황산 가스가 다량 함유돼 있다. 서울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양평의 안개에서 발견된 질산염과 황산염과 같은 형태의 오염 물질인 것이다. 서울 인근에서 발생하는 연간 930만 톤의 대기 오염 물질은 안개와 결합해서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된다. 이런 오염 물질의 위험성은 특히 안개 속에 녹아 들어간다는 것이다. 대기 오염 물질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 안개 입자가 응결핵이 되어 소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산성화 안개다. 산성화 안개는 대기의 이동으로 전국적으로 오염이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안개는 서울이 pH 3.6, 춘천 pH 3.8, 청원 pH 3.4를 기록했고 청정 지역인 소백산의 안개 또한 pH 3.9의 강산성을 나타냈다. 그중 대표적인 청정 지역 소백산의 경우 빗물까지 산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의 산성도는 pH 5.24에서 pH 5.4의 약산성으로 나타났고 안개의 산성도는 pH 3.9의 강산성으로 측정됐다. 이것은 산성 안개가 산성비에 비해 10배 이상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고산시대의 식물은 필요한 수분을 비에서 40%, 안개에서 60%를 취하고 있어 안개 의존도가 더 높은 것이다. 비는 씻겨 내리지만 안개는 생물이나 산업 구조물 등에 흡착되어 장시간 동안 해를 미칠 수 있어서 그 위험도가 훨씬 크다. 서울에 비가 내렸다. 그리고 도시에 내리는 비의 대부분은 산성비다. 산성비는 공장이나 발전소의 매연,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빗물에 씻겨 들어가 생겨난다.
이런 오염물질로 빗물이 pH 5.6 이하의 산도를 나타내면 산성비라 한다. 산성비는 식물의 대사를 방해하고 토양을 산성시킴으로써 생장을 억제해 결국 말라 죽게 하는 피해를 낳는다. 이런 산성비는 최근 서울에서만 96년 29회를 기록한 이후 매년 20회를 넘기고 있다. 산성비와 산성 안개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남산을 찾았다. 남산에 살고 있는 나무는 주로 소나무, 신갈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이 나무들이 전체 수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남산의 나무에선 표면이 검게 변하고 껍질이 벗겨져 있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다. 70년대 급격한 산업화 이후 남산의 나무는 이미 50% 정도가 죽었다. 일단 이제 대기 오염물질이 이런 수증기에 녹아 들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뭐 질산이나 황산염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또 정체 시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이 대기 오염보다도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주죠 아주. 그게 이제 뭐 어떤 때는 외국문에 보면은 대기 오염보다는 이런 그 산성비나 뭐 또는 산성 안개가 전체 뭐 한 15배 내지 20배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13cm.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남산의 나무에는 다른 지역의 나무에서 볼 수 없는 이상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22cm, 23cm 정도 자랐네. cm 자랐고. 바로 나무에 맹아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요거 이제 작년에 자란 건데. 맹아는 나무가 죽기 전 생존 본능에 의해서 키워내는 곁가지와 같은 것. 맹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남산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가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산에는 사계절 낙엽이 쌓여 있다. 낙엽이 썩지 않는 것이다. 산성 안개와 산성비에 의해 토양에 있는 부식균이 죽고 그로 인해 낙엽이 부식되지 않아 나무에 영양분 공급이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산성 안개는 산성비에 비해 10배에서 100배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산성 안개는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보리와 콩, 옥수수, 소나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식물들을 밀폐된 온실 속에 넣고 대기 중에서 측정된 pH 4 정도의 안개를 발생시켰다. 자연 상태의 안개와 가장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1시간 정도 하루 3번에 걸쳐 안개를 투여했다. 안개 입자는 곧 잎에 흡착되어 잎의 끝부분에 물방울 형태로 맺혔다. 실험 15일째. 서서히 산성 안개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난 것은 옥수수. 잎의 끝부분이 누렇게 변하고 있었다. 콩 역시 영양분이 적게 공급되는 아래쪽 잎부터 누렇게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식물은 물방울이 맺힌 잎의 끝부분에서부터 말라가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잎의 끝부분으로 흘러내린 안개 입자가 장시간 고여 있으면서 말라가게 한 것이다. 한 달 뒤 실험 결과는 산성 안개가 식물의 생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산성 안개로 인한 피해는 이미 자연 상태에서도 알 수 있다. 강원대학교 교정에선 잎의 끝부분이 마른 산수유 잎과 은사시 잎이 발견됐다. 산성 안개 실험에서 나타났던 똑같은 현상인 것이다. 몇 년 전 일본에선 더욱 심각한 피해 상황이 보고됐다.
그것은 일본의 최대 공업 지역인 동경 주변의 아카기산과 탄자와산에서 수천 그루의 고사목이 발견됐다. 고사된 나무는 대부분 침엽수와 화렵수였고 그 피해 면적만도 약 2,200헥타르에 달했다. 이 사건은 일본 열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이곳에서 발생한 안개의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pH 2.9의 강산성이 나타났고 최장 16시간까지 안개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성 안개가 산림고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취재진은 고사목이 발견된 지역 중의 한 곳인 탄자와산을 찾았다. 그런데 당시 고사목들이 발견된 지점까지 오르기도 전에 죽어가는 나무들이 발견됐다. 나무 표면이 은백색으로 변하면서 고사되는 백골화 현상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지금까지도 피해가 진행 중이고 그 현상이 점점 산 아래쪽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동행한 일본 환경운동가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수령 50년의 고사된 너도밤 나무가 발견된 것이다. 자연 상태라면 200년은 충분히 살아야 할 나무였다. 나무가 죽은 원인은 3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다. 健全な木に入ってないんですよ。若くて焼かれてるんでね、表面がカチカチで真っ白になってるんですよ。ちょうど銀色みたいような、あれ共通点だよね。銀色なんですよ。だから触ってみると表面がカチカチなんですよ。 3가지 설은 냉해와 균, 산성안개다. 지금은 2가지 설은 설득력을 잃고 산성안개에 의한 피해라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산성안개 연구의 권위자인 무라노 박사를 찾았다. 이곳에선 벌써 20여 년째 산성안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무라노 박사는 7년간의 연구 결과 고사목의 원인이 산성안개임을 증명했다. 그는 고사목이 발견된 당시 일본의 빗물 산도가 평균 pH 4.7이었다는 것에 착안 아카기산에 발생하는 안개 산도를 측정했고 평균 pH 3의 강산성의 안개가 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냈다. 赤木山で分析した霧なんかでもこの硝酸が多いことによって酸性霧説に関してはですね、やはりその東京というのが非常にその大気汚染物質の発生量の多い地帯であることとか、我々で非常に強酸性の酸性霧を観測していること、あるいは神奈川大学でその酸性霧の暴露実験をやってですね、その気が枯れるっていうことが確かめられているわけですね。そういうことから見てですね、私はそのやはり酸性霧がですね、その北関東の森林古村の一因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わけです。 무라노 박사의 연구 결과는 곧 일본의 유력 잡지인 공해 잡지 등을 통해 알려졌다. 동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은 같은 시간 불어온 남동풍의 바람을 타고 주변 산악지대로 이동해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어나는 안개에 녹아들어가 산성안개를 만들었다. 그 후 이 산성안개가 나무에 흡착되어 산림을 고사시킨 것이다. それから人体影響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も1970年代に関東平野でやはりその霧雨が降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日本人、首都圏の人たちなんですけれども、何万人、3万人とかそういう人たちがですね、その目や喉や鼻の痛みというのを訴えました。 아카기 산과 동경의 거리는 서울과 춘천의 거리와 비슷한 약 100km. 그것은 서울의 대기 오염이 춘천에 이동해오는 현상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우리의 자연 환경에도 그와 같은 피해 현상이 진행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식물의 치명적인 산성안개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일까?
오염된 산성 안개의 입자는 호흡을 하는 동안 입과 코를 통해서 우리의 몸속으로 침투한다.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온 산성 안개는 호흡기를 따라 폐까지 이동하는데 이동을 하는 동안 일부 입자들은 호흡기 계통에 흡착이 되어 기관지에 수축을 가져온다. 이것이 심화되면 호흡기 질환이 발병되기도 한다. 산성 안개가 호흡기 계통을 비롯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학계는 춘천과 같이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일수록 호흡기 질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춘천에서는 안개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특별히 배가 더 좀 속이 답답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안개 낀 날이. 예. 근데 뭐 수치적으로 모르지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고. 그 하여간 좀 나쁜 걸 느껴. 안개 많이 낀 날. 어느 지역에서는 댐 건설 이전에 1인당 호흡기 질환이 연중 0.7회였다가 댐 건설 이후 1.4회로 2배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다. 댐 건설로 인해서 발생 일수가 늘어난 안개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여러 가지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 영향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호흡기 질환 자체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뭐 이산화질소라든가 이산화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현재는 뭐 대기오염 상태가 춘천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안개가 계속 이제 많이 끼고 또 그게 잘 이제 없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런 그 밤에 있던 대기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다중차 배기가스라든가 그런 오염 물질들이 배출이 늦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호흡기 질환과 함께 산성 안개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산업 구조물이다. 춘천시 소양 1교. 오래된 다리인 만큼 페인트 칠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이곳이 부식이 됐다는 것은 피막 사이를 침투한 산성 안개의 작용이었다. 상수도 보호를 위해 최근에 많이 세워지고 있는 페인트 칠이 필요 없는 무도장 교량. 그러나 지난해 건설된 이 무도장 교량에선 벌써 이상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진한 커피색의 안정록 대신 부식을 나타내는 이상록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이곳이 안개 상습 지역임을 간과한 것이다. 옆면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그 산성 안개가 하면에 장시간 고여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 집중적으로 작용해서 이러한 그 딱지녹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딱지녹이 생기게 되면은 안정록 형성을 요건 방해하게 됩니다. 이음새 아랫부분의 쓴녹은 산성 안개가 장시간 고여서 작용했음을 말한다. 무도장 교량의 사용 연한은 약 50년. 그러나 이처럼 산성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면 그 수명을 다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산성 안개는 산업 구조물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강원도 기계공학과의 도움으로 강철 재료의 피로 강도에 대한 실험을 했다. pH4의 산성 안개수와 일반 증류수를 똑같은 조건의 강철 재료에 투입했다. (10일이) 경과하자 산성 안개에 의한 강철 재료는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80% 정도 강도가 약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3월 23일 올 들어 가장 극심한 황사 현상이 있었다. 이날 발생한 황사 먼지의 크기는 3에서 7 마이크로미터로 꽤 큰 입자였다. 이 황사로 인해 우리나라 총 먼지의 평균 농도는 평소보다 17배로 치솟았고 미세먼지의 알루미늄 성분이 24배, 철은 19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날의 황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암시하고 있었다.
지난해 황사보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관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면서 물론 변질도 하고 희석이 돼서 그 농도 자체는 좀 감소하지만 우리나라까지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중국의 오염물질이 우리나라를 건너서 일본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작년 6월 1일부터 8월 중국의 오염물질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오는지 그 경로를 역추적해보았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여름철 우리나라에 온 대기의 이동 경로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과는 다르게 여름철은 중국, 일본, 태평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대기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98년 12월부터 그러나 겨울철의 대기 이동은 상황이 달랐다. 공개 3개월 동안에 우리나라로 이동해온 모든 대기는 바로 중국에서 북동풍을 타고 온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겨울철 에너지의 소비로 급격히 대기 오염이 증가하는 이때 대기의 이동은 곧 중국의 오염물질이 그대로 우리에게 날아온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안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점에서 산성 안개 위험을 나타낸다. 현재 급격히 공업화가 진행 중인 중국은 그 여파로 대기오염의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매년 30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제 중국은 전 세계 대기오염의 주범이 된 것이다. 중국의 최대 공업단지 중 하나인 시명시 노도구 공업단지. 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중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아직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 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10배에 달한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아황산 가스 배출량의 80%가 바로 중국에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중국의 급격한 공업화가 우리나라 대기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단 2, 3일 만에 그대로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기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안개와 결합하는 것이다. 일단 황사는 1월 24일 자정경에 티벳에서 발생을 해서요. 점차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는 적의 표면에 강풍대를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해서 1월 25일 날 아침 6시부터 일정 우리나라 영향을 주고 25일 저녁부터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동아시아 산성비 연구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물질 중 13%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서울대 연구에 의하면 30% 정도가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질 오염 같은 것들은 잘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거기에 있는 것이 잘 보이지만은 대기 오염 물질은 퍼져나가면 없어지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염 물질의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우리 주위에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 그리고 중국에서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대기 오염 물질은 우리나라 안개의 산성화를 더욱 가속화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낭만과 아름다움으로만 생각되던 안개. 그러나 이제 안개는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